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 관련 글쎄요. 여러 의혹들이 지금 언론 보도 통해 나왔는데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김혜경 씨 측이 과일 같은 제사 음식을 이재명 후보 자택으로 공무원을 통해서 나르게 한 정황이 한 언론을 통해서 또 폭로가 나왔습니다. 아하. 지난해 3월 시점이었는데요. 경기도청 직원이었던 A 씨가 도청 총무과 직원이었던 배모 씨에게 보낸 이 SNS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과일 가게에서 제사용품을 받아서 사진을 찍겠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배, 사과, 깜밤, 황태포 등을 찍어서 올린 사진까지도 이 메시지 안에 담겨 딱 있었고요. 봐도 뭐 제사상에 올릴 만한 음식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배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동차에 실어주고 퇴근하라고 하면서 순회동이 또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 자택이죠. 순회동에 있는 이 후보 자택으로 물건을 전달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이 과정에서 냄새를 맡아보라. 혹시 쉬지는 않았는지 체크를 하라는 전 같은 게 메시지까지도 쉬니까, 네.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전 냄새를 맡아보라. 쉬지 않았었냐? 그랬더니 전 냄새를 맡아봤다는 또 전 냄새까지 맡아봐요. 그랬더니 괜찮다. 그리고 결국 저 제사 음식을 그 차량 조수석 뒷자리에 넣어뒀습니다. 라는 또 SNS 메시지까지 배 씨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저 때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3월이에요. 정확히는 3월 31일입니다. 앞서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전해드렸던 내용에는 지난해 추석 때 이재명 후보의 친척들에게 추석 선물을 배달했다. 그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이제 지금 그것과 다른 내용이에요. 지금 이 내용은 허준 변호사님, 명절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뭔가 사적인 심부름, 제사 음식까지 챙겼다 뭐 그런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제보자 주장은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제보자 A씨는요, 이번에 공개된 메시지를 바로 그 증거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후보 측이 명절뿐만 아니라 평소에 이렇게 뭐 제사라든가 이런 개인적인 가족 행사가 있는 날에도 심부름을 시켰다. 바로 그 증거가 이 메시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메시지 보면요, 실제로 이 A씨가 지시에 따라서 이 순회동 자택으로 이동한 뒤에 전을 다시 확인하였고 주석 뒷자리에 넣어두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명절뿐만 아니라 뭐 가족 행사에도 심부름을 시킨 게 아니냐, 바로 그 증거다라고 저희가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네. 이 실제로 확인을 해봤더니 A 씨가 제사 음식을 받은 날이 이 후보 어머니의 음력 기일이었다고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A 씨 측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과일집에 가면은 전용 장부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왔다라고 하면 뭐 따로 결제를 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도록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이 주장의 취지는 그동안 이런 일이 굉장히 여러 번 있었다라고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언론사 취재진이 A씨 측이 과일을 산 날 이 경기도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살펴봤는데 바로 이 문제의 그 과일을 산 과일 가게에서 내방객 접대 물품 명목으로 43만 원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저 과일 가게는 언론사 보도에 의하면 이재명 후보 자택 순회동에 가까이 있는 과일 가게로 밝혀졌고요. 경기도가 내역을 공개한 지난해 한 해 동안 업무 추진비 중에 4천만 원 정도가 이 가게에서 결제된 것도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 43만 원이 전부 다 제사 음식이겠느냐? 그렇게 단언할 수는 지금 없어요. 그런데 내방객 접대 물품 명목으로 43만 원. 그러면 그 내방객 접대 물품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사면서 혹시 제사 음식도 같이 샀을 거라, 혹시 이런 추정이 지금 나오는 건가요? 최전문 교수님 어떻습니까? 일단 뭐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현금으로 구매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김혜경 씨가 아닌 이재명 후보가 개인 사비로 배 전 사무관 있지 않습니까? 5급 그 사무관에게 제사 음식 구매를 부탁을 했고,
그 배 사무관이 다른 공무원에게 지시를 해서 결국 현금으로 구매했고 현재는 영수증이 남아있지 않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업무 추진비로 지금 구매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여기 업무 추진비로 나온 내용하고 이건 다른 거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현금으로 구매해서 영수증은 남아있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 제사 음식은 업무 추진비로 산 게 아니다. 그런데 내방객 그 과일 가게 그 3월 31일 날 해당 과일 가게에는 내방객 접대 물품 명목으로 43만 원이 결제된 내역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저 43만 원은 제사용품을 산 게 아니다라고 지금 민주당 선대위 측은 밝힌 거라 하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개인 비용 사비로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권상희 평론가님, 김혜경 씨가 지시한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부탁했다. 그것도 개인 사비를 줘서 이걸로 제수용품 좀 사줘라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이 대목에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사비를 줬다고 쳐요. 사비 줬어요. 사비로 주면 이 공무원들에게 제수용품 좀 사다 주고 이걸 집에까지 좀 갖다 줘. 이렇게 부탁하면 괜찮은 거예요? 지금 지시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부탁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부탁이라는 건 사실 거절할 수도 있죠. 그런데 도지사가 무언가를 부탁했을 때 뭐 공무원 입장에서 거절할 수 있을까요? 이건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저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원칙적인 답변은 당연히 지시가 아닌 부탁이라 하더라도 거절하는 답변은 하기 어려웠을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 해명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습게 하는 거짓말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2021년 3월 31일 제사음식을 구입했을 때 동원된 7급 공무원 A씨죠. 현금 없이 장부 기재만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을 받았다는 것도 사실인지 아닌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국민의힘 에서 내놓고 있는 이 발언을 보면 이 후보가 왜 제보자에게 직접 현금을 주지 않았는지 언제 누구를 시켜서 왜 별도로 계산을 했는지 밝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이 현금 영수증 공개하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현금으로 계산을 할 경우에 보통 이제 계산을 하는 분들이 카운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현금 영수증 드릴까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괜찮습니다 하는 경우엔 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관을 하지 않고 뭔가 분실을 했다라면 또 이야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일단 중요한 건 지금 지난해 3월이에요. 시점이. 근데 뭐 김혜경 씨는 차치하고라도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해 3월이 대선 국면은 아니지만 본인 마음으로는 대선의 의지가 분명히 있었던 시점이었다고 저는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동안 내놨던 기본소득이라는 키워드도 대선 국면에서 이제 본인이 어떤 본인의 정책 중에 하나라고 발표하려고 이제 기본소득을 계속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3월에도 분명히 대선에 대한 의지가 있었을 텐데 왜 사적인 부탁을 공무원에게 시켰는지 사실 공적인 어떤 의식이 조금은 이 당시 부족했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무원 월급을 도지사가 주는 거 아니잖아요.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국민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공무원에게 기대하는 건 공무를 잘 수행하기를 바란다는 걸 기대한다는 것. 이 부분을 조금은 간과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예상은 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는 김혜경 씨 관련 이런 논란들의 의혹들에 대해서 연일 맹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사극에 나오는 해경국 마마가 궁녀에게 일시키듯이 몸종을 거느리듯이 7급 공무원에게 일을 시킨 것 아닙니까? 금액이 좀 작다고 하더라도 이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잖아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요. 완전 전부 불법 행위인데다가 이게 김혜경 씨가 지시를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형사적으로 강요죄에 해당되고요. 이재명 후보가 직접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죄, 강요죄, 그리고 물론 업무상 횡령죄, 뭐 온갖 그 범죄가 되거든요. 박성배 변호사님,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들려드렸던 송영길 대표 발언 중에
본인도 아프면 비서가 약을 사다 준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게 어떤 취지로 했던 발언인지 해석은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께 맡겼지만 근데요. 이번에 지금 이 문제의 중심에 있는 두 사람 5급 배모 씨, 7급 A 씨 둘 다 별정직 공무원. 시쳇말로 어감은 좋지 않습니다만 이 공무원 과정, 이 시험 봐서 들어간 공무원과 비교하기 위해서 어공이란 시쳇말로 써요. 어쩌다 공무원 대신 별정직이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면 박성배 변호사님, 별정직 공무원들은 아무 때나 이렇게 사적 심부름을 시켜도 되는 거예요? 일단 그게 궁금합니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이라도 하더라도 국가공무원 내지는 지방공무원으로서 국민에 대한 공복이죠. 사적인 업무를 수행할 어떠한 근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징계의 사유가 되고 부적절한 처신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문제는 달리 보아야 할 여지가 있습니다. 강요죄, 직권남용죄 등이 성립함이 명백하다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그 이유가 이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이재명 후보나 김혜경 씨가 A 씨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했다는 정황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한 직권남용죄는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권남용이란 지시하는 공무원의 일반적인 권한에 속하지만 그 지시하는 일이 부당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공적인 업무를 지시했는데 그 업무가 부당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직권남용죄입니다. 사적인 업무를 지시했다면 지시하는 공무원의 일반적인 권한을 벗어나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제 설명을 듣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아니 사적인 업무를 시키는 행위가 더 불량한 것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형사처벌은 처벌 문헌의 해석을 넘어서긴 어려운 한계가 존재합니다. 물론 사적인 업무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명백하게 입증된다면 업무상 횡령이 성립할 여지는 다분히 남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대해 입증이 완전한 상태는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부부가 제사 음식까지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어떤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이 대목은 사실 최준봉 교수님 아직 경기도 감사가 지금 뭐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또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해명이 글쎄요 들으시는 시청자분들도 민주당 선대위나 이런 해명들이 명쾌하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의구심이 계속 증폭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런 면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는 김혜경 씨가 직접적으로 그럼 7급 공무원 지시한 건 나온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배모 씨가 이제 5급 공무원 했던 그분이 중간에 있고 그분이 지시를 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증명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런 이슈가 나오는 것이 곤혹스러운 거죠, 사실은. 그건 이제 해명을 말끔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게 여러 가지 지금 현금으로 사용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지금 나올 때마다 대응을 하다 보니 이게 지금 맞추기도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시간이 많이 지난 것은 기억에 의해서 결국은 또 모든 걸 찾아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실제적으로 모든 진실을 대선 전까지 다 밝혀낼 수 있을까 저는 좀 한계가 있다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 측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이게 뭐 사실이 뭔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더라도 의혹이 자꾸 생기는 부분 또 이런 부분들이 좀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의혹을 자꾸 나오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제 만약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명 자료들을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이걸 깨끗하고 말끔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료가 필요한 거잖아요. 물론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도 그냥 무작정 의혹만 제기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가능한 한 증거라든지 아니면 영수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의혹이 어느 정도 풀리지 않겠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산을 하나 넘으니까 그것도 말끔하게 넘은 건 아니지만 또 하나의 산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허주연 변호사님.
맞습니다. 도지사의 공적 업무를 위해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관용차가 이재명 후보의 아들과 관련한 개인적인 일처리에 동원됐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후보의 아들이 작년 여름에 다리 치료를 위해서 한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한 적이 있었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 제보자인 A 씨가 공무가 아닌데도 병원에 가서 뭐 약을 받고 결제를 하고 이렇게 어떤 퇴원 수속을 대신 밟아줬다.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네. 이 과정에서 관용차를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아하. 왜냐하면 이 후보 자택에서 이 후보 아들이 입원한 병원이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거든요. 꽤 멀어요.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퇴원 수속을 밟으러 이 공무원이었던 A 씨가 가면서 관용차를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만약에 이 사실이라고 하면 민간인 신분의 아들인 어떤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서 이런 관용차가 동원됐다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개된 메시지, 뭐 대화록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A 씨가 이 배 씨, 상급자인 배 씨의 지시에 따라서 퇴원 수속을 밟은 뒤에 도청으로 바로 복귀를 해야 될 것 같다, 뭐 차량 문제가 있다, 이런 보고를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 이제 폭로된 내용들이 이 A 씨라는 사람이 지난해 뭐 3월부터 10월까지 뭐 9개월이다 10개월이다 그런 언론보다 약간 기간은 차이가 납니다만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경기도청에 근무하면서 비서실 근무하면서 배 씨와 남긴 통화 내용 그리고 SNS 문자 메시지 그런 게 지금 그걸 근거로 폭로를 하고 있는데 그 폭로 내용들과 비슷하게 이번에도 지금 관용차를 이용했다는 이 의혹에 대해서도 뭔가 그런 게 녹취록에 지금 근거해서 폭로를 하는 걸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이 A 씨는요, 이재명 후보의 아들 약을 대신 받는 과정까지도 상세히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하. 그 내용을 보면은 네. 약 받았습니다. 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서 같이 들어갔습니다라고 해서 약을 받게 된 과정을 자세히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 내용이 더 중요한데, 자, 일단 차는 지금 더 이상 가기가 킬로수가 안 돼서 일단 반납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저런 알았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둘 사람의 대화니까는 중간에 조금씩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A 씨 주장을 바탕으로 보면은 해당 관용차가 이재명 후보 가족의 사적 용무로 유용한 것을 이미 서로 인지를 하고 있었고 이것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서 나눈 대화였다라고 A 씨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걸 다 우리가 공개된 게 아니라서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A 씨가 앞서 보신 것처럼 약을 받았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니까 문자를 보내니까 배 씨가 병동을 열어줘요?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같이 들어갔다. 미뤄 짐작컨대 지난해 국면 코로나 국면이잖아요. 병원에 들어갈 때 상당히 어떤 제약 절차가 있었을 거라고 추정돼요. 그런데 병원에 쉽게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들어갔다는 말에 그 다음 말이 나오잖아요. 배 씨의 대박이네. 야, 그걸 어떻게 들어갔대? 기대하지 않았는데 들어갔다. 뭐 그런 뉘앙스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대화 내용이 언론보도 통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일단 이 대목은 이해하기 진짜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차는 지금 더 이상 가기가 어렵다는 걸 얘기합니다. 킬로수가 안 돼가지고 일단 차량은 반납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저런 알았어. 저간의 상황을 상당히 알고 있다는 듯한 반응이죠. 킬로수가 안 된다. 박성배 변호사님, 시청자분들이 이거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킬로수가 안 된다? 뭐 차량을 20년, 30년 탄 거예요. 왜 킬로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거 지금? 대통령령인 공용 차량 관리 규정에 따르면 공용 차량은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용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운행 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A씨 측 주장에 따르면 당시 왕복 거리가 너무 길어서 운행 일지에 적지 못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통상 이용하던 거리에 비해 그 거리가 너무 많이 늘다 보니까 이 운행 내역을 운행 일지에 작성하게 되면 사적 심부름에 공용 차량을 이용한 정황이 드러날 것을 우려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더 이상 공용 차량을 운행할 수 없음을 알렸다는 취지입니다. 아, 그래서 킬로수가 안 돼서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군요. 이에 대해서 혹시 최진봉 교수님,
민주당 선대위 입장 나왔을까요? 예, 민주당 선대위는 이건 분명 잘못됐다. 과잉 의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건 분명히 잘못됐죠. 그리고 그러니까 개인이잖아요. 이거 뭐 공무원도 아닌 사람이 그걸 이용했다고 하는 것 자체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건 이재명 후보와 연관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배모 씨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알아서 충성심에 잘 보이려고 했던 일 중에 하나이지 이재명 후보나 김혜경 씨와는 지시한 적이 없어서 전혀 관계가 없다. 배모 씨의 개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배 씨도 입장문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 부부에게 잘 보이려고 했다. 그리고 치기 어린 마음, 자신의 치기 어린 마음에 비롯됐다. 지난 2일날 입장문. 그래서 민주당은 이건 이재명 후보나 김혜경 씨가 지시한 게 아니라 배 씨의 이 독자적 판단과 지시였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일단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관용차 사용 의혹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데요. 이 관용차를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사적으로 자주 이용했다. 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차량이 왜 개인 아파트에 저렇게 주차가 돼 있을까요? 관용 차량은요, 잘 아시겠지만은 관공서에 주차를 했다가 그 다음 날 쓰고 또 관공서에 반납을 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이 차량은 아예 차고지를 저 아파트 안에 있는 순회동 주민복지센터를 차고지로 지정을 해놓고 늘 저기에 서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가 상시 차량을 사용했다는 것이 됩니다. 나라 재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총리님.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박수영 의원이 상당히 주도적으로 김혜경 씨 관련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굳이 이 박수영 의원의 이 이력을 좀 말씀드리면 경기도 행정부지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나름 지금도 혹시라도 제보를 받는 창구 소식통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단언할 수는 없죠. 그런데 어쨌든 과거 이력을 보면 경기도 행정부지사 출신입니다. 박수영 의원이. 그런데 관용차를 운전한 기사가 누군지도 아울러 얘기합니다.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배우자를 모신 전담 비서가 2명이 아니고 3명이라는 제보입니다. 참 점입가경인데요. 성남시장 시절부터 김혜경 배우자를 운전을 하면서 모셨던 한모 씨가 경기도 지사 시절에도 운전을 하면서 계속 사적인 활동을 보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분의 월급 현금으로 일부 지급한 것 같은 의혹이 있다는 제보입니다. 즉 경기도지사 업무 추진비에서 경기도의 월급날인 매월 20일 날 일정한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이 됩니다. 월급날 150만 원을 따박따박 인출을 하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 이 좀 심각한 공금횡령 아닙니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화면 보시면 박수영 의원이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질의를 합니다만 사실 김부겸 총리 표정 보셨어요? 그냥 듣고만 있습니다. 유구무원이에요. 왜냐하면 저 상황을 알 턱이 없으니까 일단은 듣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런 내용을 김부겸 총리를 상대로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관용차가 저 어제 이 예결위 회의장에서는 큰 화면에다가 주차된 사진, 관용차가 주차된 사진을 공개를 하면서 늘 상시 대기했다. 아파트 이재명 후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상시 대기 중이었다. 이런 주장도 폈다면서요, 허주연 변호사님. 맞습니다. 지금 이 관용차가 상시 주차될 경기도청 소유의 관용차가 상시 주차되어야 될 곳은 원칙적으로 어디겠습니까? 바로 경기도청이 차고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필요할 때는 이제 가져가서 쓰고 그리고 다시 관공서로 반납을 하고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 건데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지적하는 것
바대로 네. 이 차량이 이제 경기도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의전 차량이에요. 근데 네. 귀빈이 오셨을 경우에 모시는 차량이라는 건데 이게 지금 사진에서처럼 어디 주차돼 있었냐면 저기가 성남시 순회동 이 후보 자택 지하 주차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이제 이 후보의 차량과 나란히 저렇게 주차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굉장히 먼 거리에서 사용을 하게 될 때는 차고지를 변경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네. 지금 이 성남시와 이 경기도청에 있는 수원시에서는 굉장히 이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차고지를 변경을 한다고 하면 변경을 할 수가 있지만 네. 지금 이 차고지는 어디에 지정이 돼 있었냐면요. 이 아파트 이재명 후보 자택 아파트 안에 있는 순회동 주민복지센터를 또 차고지로 지정을 해서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놨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게 이 후보 가족들이 뭐 개인적으로 이용했다는 어떤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비추어 봤을 때 멀리 떨어진 이 성남의 어떤 차고지를 변경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이 후보의 어떤 가족들이 개인적으로 이 관용차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 지금 박수영 의원이 그런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전용 차량이랍니다. 관용차인데 그중에서도 의전용 차량이랍니다. 귀빈이 오셨을 경우에 모시는 차량이라고 박수영 의원은 일단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사진까지 뭔가 지금 그런 합리적 추정은 되잖아요. 저걸 박수영 의원이 직접 가서 찍었을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잖아요. 뭔가 제보를 받은 듯해요. 그 제보를 통해서 저렇게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근거로 제시하면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박성배 변호사님, 박수영 의원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의전에 관여했던 인물이 배 씨, 그리고 이번에 폭로에 이 주도적 했던 A 씨. 근데 여기에다가 한 명 지금 더 등장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수영 의원 주장에 따르면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부터 김혜경 씨를 모셔왔던 한 씨가 계속 운전, 사적 활동을 보조해 왔는데 문제는 월급을 현금으로 일부 지급했고 그 현금이 경기도지사의 업무 추진비에서 나온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경기도지사 업무 추진비에서 경기도 월급날인 매월 20일에 150만 원이 따박따박 인출되었는데 이 돈이 한 씨에게 월급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입니다. 즉 경기도지사 업무 추진비라는 공금으로 근거 없이 한 씨에게 월급을 지급했다는 의혹입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선대위 입장이 나왔을까요, 최재봉 교수님? 민주당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라고 지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관용차 같은 경우에는 공무에 의해서 그러니까 또 이재명 지사가 필요에 의해서 사택에서 출발을 하나 사택으로 오는 경우 그 경우만 사용을 했지 일반적인 개인 업무를 보는데 사용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저게 사진이 찍힌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택에 관용차를 배치한 것은 공적 업무 시에만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모 씨 관련해서도 한모 씨가 성남시에는 공무원을 근무한 게 맞고 경기도지사가 돼서 당선되고 나서는 한모 씨는 공직을 그만뒀기 때문에 더 이상 교류가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업무 추진비가 현금으로 인출되는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진 않아요. 행정규칙은 가능하니까요. 그 돈이 흘러갔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이거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주당 입장은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박수영 의원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여기 이제 민주당 선대위가 이런 입장을 냈잖아요. 박수영 의원이 가만히 있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재반박 입장문 같은 건 안 나왔어요, 박수영 의원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 부인만 하지 말고 근거 자료를 제시를 하라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주장만 하지 말고 증거를 통해서 반박을 하라라는 입장을 냈는데요. 일단 업무 추진비 내용 간략히만 공개됐지만 상세 내역을 모두 공개를 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금으로 뭐 계산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 현금 인출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공무가 이제 공적인 어떤 비용이 집행이 되게 되면 현금으로 집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지급한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이런 것들 기록으로 남길 수 있잖아요. 이런 지급 근거들을 모두 공개를 하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관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에 들어갔다 나왔다 어디에 썼다 이게 아까 주행거리 같은 것들도 다 체크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배차 내역이라든가 주행 기록이라든가 뭐 이렇게 고속도로를 움직였다고 하면 하이패스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남게 돼 있어요. 그 근거 자료로. 왜냐하면 이게 다 어떤 공적인 재산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집행 근거를 다
남기게 돼 있거든요. 그런 기록들을 다 공개를 하고 정말 아니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떳떳하게 공개를 하라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도 이 관련 공방이 또 의혹이 나왔어요. 관련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결위는 어느 때보다도 임무가 막중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벼랑 끝 민생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한 추경 심사는 뒷전이었습니다. 오로지 여당 후보 측을 향한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에 골몰했습니다. 이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제기한 의혹들은 여러 차례 허위 사실임이 밝혀졌습니다. 근거도 없이 카더라식, 물타기식 네거티브를 계속한다면 국민은 냉정하게 알아볼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와 김혜경 씨가 경기도에 그런 왕과 왕비로 군림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현직 도지사가 만약 이렇게 했다면은 국무총리로서 어떻게 엄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선 후보 그 가족에 관한 문제를 총리가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방지법 또 김혜경 방지법 이런 것을 제정해야 되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추경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네. 사실 민주당 측에서는 그런 얘기를 앞서 들으신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면서 근거 없는 주장하고 있다. 박수영 의원이. 근데 권상희 평론가님,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그러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박수영 의원이 주장하는 이 제기하는 의혹 충분히 시청자분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만한 혹한 내용이 해요. 그런데 민주당 주장처럼 아니 의혹만 제기하지 말고 그렇다면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도 근거를 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게 지금 이 주차장에 있었던 관용차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증거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이 녹취 내용에 담겨져 있거든요. A 씨와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나눈 의견이 있는데 지금 한 방송사를 통해서 보도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시 주차증을 받으라고 하거든요. 배 씨가 A 씨에게. 근데 상시 주차증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국민들 입장에선 납득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의 개인 차량이 아니라 분명히 관용 차량이잖아요. 아까 허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관용 차량이기 때문에 순회동 아파트에 있는 것도 사실 이건 뭐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상시 주차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급 공무원이 A씨가 받았다고 하니까 명함 줬냐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 A씨가 명함 줬다라고 하니까 명함을 왜 줬냐고 질책하는 내용이 녹음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명함을 왜 줬냐고 질책을 왜 하겠습니까? 왜 소속을 밝혔느냐라는 것이고요. 이건 달리 해석하면 지금 5급 공무원 이 배 씨가 이 상황이 잘못됐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말고식 아무 근거도 없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의혹을 주장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사가 잘 될까? 뭐 그런 생각을 여전히 시청자분들 중에도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선이 오늘로서 29일 남았는데 과연 대선전에 뭐가 뾰족하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국민의힘의 공세, 제보를 바탕으로 지금 제보를 계속 받고 있다잖아요.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계속 공세는 이어질 테고 거기에다가 A씨 본인도 얘기했습니다만 9개월 근무하면서 한 8개월 정도 배 씨와 나눈 통화, 거의 모든 통화를 녹음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배 씨도 입장을 해서 밝혔지만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일들이 더 추가적으로 나올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나타냈잖아요. 앞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더 추가적으로 어떤 게 나올지도 한번 뉴스파이터도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한 공중파, 지상파 라디오 PD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한 대선 후보를 비판,
글쎄 이게 어느 한 대선 후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선 관련 얘기를 하다가 지금 그게 논란이 됐고 결국은 급기야 그 방송 4년 정도 진행하던 그 방송에서 하차를 하는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이 방송사 라디오 PD가 정확히 누구라고 지칭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항의를 하면서 그 대상이 이재명 후보인 것으로 사실상 특정이 된 건데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하게 됐습니다. 어제 한 언론사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 발언은 매일매일 늘 해왔던 방식인데 선거를 앞두고 민감해진 게 아닌가 싶다면서 또 굉장히 의아하고 이렇게 항의한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이 항의한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였기 때문에 하차까지 결정이 됐는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PD는요. 법적인 고소 고발을 포함한 강력한 항의였다고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PD에게 직접 연락이 온 건 아니고요. 그럼 누구에게 연락이 왔냐? 항의를 받은 주체는 이 방송사의 팀장과 센터장 등 윗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 민주당은 외에 이 국민의힘도 비판을 해왔는데 이번 인사 조치가 부당하고 매일같이 그 정도 수위는 유지를 해왔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혹시 이 해당 방송을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뭐 다른 방송이니까 직접 들리기는 좀 부적절하고요. 대신 그 내용을 저희가 쭉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허주연 변호사님 당시에 그러면 아마 PD 겸 진행자인 것 같아요. 라디오 진행자였는데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그거 좀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프로그램 첫 곡 노래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곡이 뭐였냐면 DJ DOC의 노래 나 이런 사람이야 이 노래가 있거든요. 네. 이걸 소개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약간 재미있게 뭐 좀 그렇게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던 발언은 아니었습니다. 한다고 하다가 이렇게 이제 사달이 난 건데 이 노래 자체의 가사가요. 뭔가 이제 좀 표리부동하고 약간 허세 부리는 그런 사람들을 풍자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네. 가사 내용에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막대하고 이 카드로 저 카드로 맞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거론을 하면서 나한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막대하는 그런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뽑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거를 2번 강조를 했어요. 절대로 뽑으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라고 덧붙였냐면요.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 방송 없어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두고 이제 최근에 어떤 법인카드 유용 논란이 이재명 후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카드로 맞고 저 카드로 맞고 이 가사가 정치적인 이슈랑 연결이 되면서 이게 뭔가 이재명 후보의 법인카드 유용 논란이 연상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방송사에 항의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정확히는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 관련해서 이런 의혹이 있었고 이 발언이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 즉 이재명 후보 측을 연상시키는 거 아니냐 이 발언이 지금 그런 민주당은 이의 제기를 하고 문제 제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난 4일 날 저게 방송됐고 며칠 안 돼서 하차했어요. 이를 두고 지금 거센 비판이 일각에서 일고 있다면서요, 권상현 평론가님. 사실 제가 저 방송을 가끔 듣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저 진행자가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예민한 시기에 왜 우리 당 후보를 공격하느냐 아마 그런 취지로 예민한 반응, 과민 반응, 과잉 반응을 보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진행자가 뭐 여당만 비판을 하고 이렇게 어떤 특정 정당만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여야야 공수를 가리지 않고 비판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모두까기 발언을 자주 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마도 뭐 지금 이 시기이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는 당연히 그 발언이 더욱더 민감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합니다. 네. 일단 지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판 발언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윤재홍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황실장이 민주당의 언론과 방송 재갈 물리기 시도가 도를 넘고 있다. 이렇게 어제 또 평을 했고요. 또 김창인 정의당 선대본부 대변인은 유신 정권의 금지곡 사태가 떠오를 만큼 어처구니 없는 진풍경이다. 역시 어제 논평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 언론노동조합 해당 방송사 본부는 성명을 냈어요. 매일 정오 청취자를 찾아가던 진행자가 민주당 항의 한마디에 교체됐다라고 하면서 반민주적이고 시대착오적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뭐 저도 지금 이 사안 굉장히 엄중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언론은 저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언론을 가지고 왈가왈부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의 자유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국민들의 알 권리가 충족되는 가장 중요한 통로, 가장 중요한 창구가 바로 언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개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언론이 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도나 발언이 상당히 그러니까 위축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정치권에서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라디오 PD, 진행자 겸 라디오 PD입니다. 하차했다는 비판, 하차한 것에 민주당이 관여했다는 비판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입장일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좋아하고 제가 그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던 사람인데요. 그 방송 자체는 조금 오버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풍자나 일정한 정도의 정치 해설 수준을 넘어서서 특정 후보를 찍지 말라는 식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런 보도가 나오면 그 해당되는 후보 진영이 항의를 하게 돼 있고요. 저희는 항의를 했지 그 프로그램을 없애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요구를 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방송국에서 알아서 정리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이런 후보는 찍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한 방송은 사실 처음 봅니다. 하차, 해당 PD 겸 진행자 하차와 민주당 선대위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 일단 얘기하고 있고 오히려 해당 이 PD, 해당 진행자가 했던 발언을 오히려 더 문제 있다. 이런 후보는 찍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한 방송은 사실 처음 본다. 역대급이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저는 양쪽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왜요? 말이냐면 네네. 첫 번째, 자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런 비판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YTN 사장 찾아갔어요. 아하. 모 프로그램, 제가 프로그램 이름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이 선거 관련해서는요, 국민의힘은 전화 안 합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방송사에 전화 안 하십니까? 문제 제기 안 하십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민주당도 물론 이런 문제 가지고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국민의힘이 과연 비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언론사마다 본인에게 불리한 방송하면요, 다 전화합니다. 언론사들 항의하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문제라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본인들이 생각할 때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방송사 찾아가 사장 찾아가고 MBC 찾아가서 사장 찾아가고 그 특정 진행자 나가라 그러고 이렇게 했던 게 국민의힘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을 서로 자제하자고 얘기를 해야죠. 그럼 민주당만 문제 있다고 얘기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항의는 할 수 있지만 SBS가 왜 이 진행자를 저는 하차시켰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걸 그 민주당에서 누군가 항의했던 사람이 하차라고까지 얘기했을까?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항의는 할 수 있지만 항의했다고 해서 또 방송사에서 그 진행자를 그냥 하차시키면 그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방송사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본인들에게 불리한 방송한다고 생각하면 전화해서 항의하고 신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국민의힘이 그런 말씀하실 수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두 번째, 진행자는 가능한 한 정치적으로 오해서 할 수 있는 발언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선거방송 심의 규정에도 보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방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행자들이 그래서 조심조심 하시잖아요. 본인의 정책 입장이 있다 하더라도 물론 이분이 의도적으로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은 선거 기간은 특히 조심하셔야 된다. 이거 선거방송 심의 규정에 보면 오해를 사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진행하신 분들은 가능한 한 나와서 패널로 얘기하신 분들의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지만 진행자들은 가능한 한 중도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방송을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 정당은 너무 언론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압력 넣는 걸 삼가하시고요. 진행자들도 가능한 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을 삼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권혁기 민주당 선대위 공보 부단장. 요즘 참 힘들 거예요. 여러 차례 언론 등장합니다. 특정 후보를 찍지 말라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되는 발언이다. 저촉되는 발언이다. PD 하차 조치는 방송사가 한 거다. 민주당 선대위가 이래라 저래라 한 건 아니다. 해당 방송사 측의 입장도 나왔어요. 라디오 센터에서 밝혔는데 이재명 후보 캠프 측의 항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 항의는 종종 있는 일이고 이 때문에 하차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시사 프로그램에 있어서 모든 이슈를 다룸에 있어 최우선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정해두고 있다. 해당 방송사는요. 그런 입장을 밝혔으면서 이 해당 PD의 하차는 이 원칙이 훼손됐다고 판단해서 결정했다. 이렇게 부연하기도 자체 판단이다. 이런 부연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민감합니다. 29일 남았잖아요. 지금 일촉즉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앞으로 갈수록 더더욱 민감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